최근 급격하게 노화를 실감한다는 분이 계신데요. 사연의 주인공은 아주 우아한 취향을 가진 50대 여성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6세 이화연이고요. 제약회사에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평가를 어떻게 받았었냐면 되게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 그리고 건강해 보인다. 40대 중반이면 30대인 줄 알았어. 뭐 그런 얘기들을 정말 지금까지 계속 오래 듣고 살았는데 최근 한 5년간에 걸쳐서 거의 10kg, 12kg 정도 증가했습니다. 나이가 50 넘었고 그리고 여자가 이제 폐경이 오면서 그렇다고들 들어만 왔는데 내가 딱 그런 건가 보다. 그리고 말로만 듣던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이 작년 검진에서 처음으로 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막 모든 임상 수치들도 막 흔들리고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나이를 먹을 건지 식습관 약 먹지 않으려면 모든 질병이 생기기 전에 생활습관 관리해서 좀 더 건강하게 나이 먹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식습관을 돌아볼까요? 건강에 좋은 거보다 맛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입에서 맛있는 거. 그러니까 현미나 잡곡밥 잘 안 좋아해요. 백미 특히 좋아하죠. 기름 많이 들어간 거, 튀긴 거, 그리고 맵고 짠 것도 다 좋아해요. 당연히. 엄청 부대찌개 같은 거, 부대찌개에 있는 라면사리 매우 좋아하죠. 그리고 화연님이 특히 좋아하는 맛이 있습니다. 바로 단맛인데요. 달콤한 간식을 즐겨 드시고 과일도 달콤한 것만 찾아 드신다고 하는데요. 당도 높은 과일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 과일 집에 안 떨어뜨리고 늘 포도, 복숭아, 사과 회사에 가져가서도 한두 개 먹고 퇴근하고 와서 집에 저녁 먹고 나서도 먹고 좀 많이 먹는 편이죠. 이러한 식습관이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식생활은 노화랑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먹는 것 중에서도 당질이 많이 함유된 정제 탄수화물이라든지 초가공식품 이런 것들은 노화를 굉장히 촉진합니다. 혈당 반응을 확 올리는 음식들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하게 해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게 되면 우리가 먹었던 것들을 전부 다 지방으로 저장하는 이제 비만이 되게 되고 내장 지방이 늘어나고 다양한 대사 질환들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 몸이 또 염증 상태가 되면서 이것들이 또 우리의 노화를 촉진하게 돼요. 자, 그럼 신체 나이를 되돌리기 위한 식단을 알아볼까요? 노화를 늦추는 식단의 기본 원칙은 다들 알지만 지키기 어려운 것, 바로 과식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열량을 계산하여 식단을 짜보도록 하죠. 먼저 내 키에 해당하는 표준 체중을 찾고 육체 활동 정도에 따라 활동 개수를 정한 뒤 그 둘을 곱합니다. 나한테 필요한 열량만큼 드시는 거, 이거를 잘 준수해 주셔야지만 신체 노화 속도를 예방하고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요. 각자 필요한 열량에 맞춰 6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먹되 적정량을 하루에 나누어 섭취해야 하는데요. 특히 당뇨가 있거나 정제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분들은 곡류군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빵 같은 거 만약에 드셔도 조금 호밀빵으로 바꿔 드셔주시는 거. 채소 같은 경우는 조금 충분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보편적으로 채소군의 경우는 다른 식품군에 비해서 열량도 적고요. 이제 포만감을 주는 식이섬유소도 있고 혈당도 같이 천천히 올려주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항산화 영양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사 때마다 채소군은 충분히 드시는 게 좋은데 저희가 최소로 권장하는 채소 양은 요 정도, 요거의 2배 정도가 해당이 돼요. 색색의 채소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 항산화 영양소가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말 그대로 식물성을 뜻하는 파이토와 화학을 뜻하는 케미컬의 합성어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과일이라던가 채소는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색깔 자체가 파이토케미컬, 즉 컬러푸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채로운 채소나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의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루 날 잡아서 전처리 싹 한 번에 세척하시고 소분해서 냉장고 넣어 놓으세요. 냉장고 넣어 놨다가 드실 때마다 꺼내가지고 드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손쉽게 항산화 물질을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과일은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우리 화연님 같은 경우는 과일의 섭취량이 조금 많았었죠. 이 과당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좀 그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요. 과일 한 번 먹는 양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검사를 받았는데요. 총 콜레스테롤과 LDL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가 모두 높아 이상 지질혈증이 있고요. 당뇨 전 단계의 혈압도 매우 높은 상태인데요. 앞서 봤던 이제 이상지질 혈증, 고혈압, 그리고 당뇨병 전 단계 수준의 어떤 그런 이제 고혈당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어요. 네. 그 전에는 정말 건강하신 어떤 체질이나 이런 것도 그냥 잘 버텨왔던 것들인데 이 아슬아슬하게 사실 이게 유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완경을 경험하시면서 호르몬이 변하시니까 이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과연 화연님은 노화 시기를 멈추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간단한 신체 테스트로 신체 나이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바른 자세에서 두 팔을 벌려서 손을 올리고 한 발만 천천히 떼면 돼요. 그리고 제가 요청을 드리면 눈을 딱 감으면 돼요. 내가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눈을 감아주시죠. 시작. 아이고, 눈 깜짝할 때 다리가 떨어졌어요. 2초 아유. 9. 너무한 줄 알았어. 2.9초는 80대에 나갑니다. 여러분의 신체 나이는 몇 살인가요? 자, 테스트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30초 동안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횟수를 셉니다. 5, 이번에는 좀 나은 결과를 기대해도 될까요? 15개는 네. 70세. 80세가. 진짜요? 네. 이거보다 다 그렇게 빨리 한단 말이에요? 간단한 신체 검사로 노쇠 정도를 평가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신체 나이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숫자상의 나이보다 실제 생체 나이가 더 빠르게 흐르는 것, 이거를 가속 노화라고 해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있는 게 시간이랑 유전이고요. 그리고 누구나에게나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 게 생활 습관이랑 삶의 방식이에요. 특히 이 생활 습관이랑 삶의 방식이 우리의 어떤 노화를 촉진하거나 혹은 더 가속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상에서 노화를 촉진하는 요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운동을 1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정말 걷지도 않아요. 제가 아침에 나서서 통근버스 타러 가고 회사에 도착해서 책상에 앉으면 점심때 한번 일어나서 식당 갔다 오는 정도 외에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3,000보? 일요일 날은 정말 보행수가 아마 몇백 보도 안 될 것 같아요. 집 바깥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가거든요. 사람은 본래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면 그 기능을 아주 빠르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움직임이 없으면은 우리 어떤 신체 대사의 기능도 떨어지고요. 정서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인지 능력도 떨어져요. 또 큰 문제는 이 움직임이라는 능력 자체가 점점 감소하게 되는데 내가 내 몸을 쓸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누구도 우리의 마지막 노년이 누군가에게 어떤 돌봄을, 신체적 돌봄을 의지하거나 이렇게 요양병원에 있거나 요양원에 있다가 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려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나를 좀 가꿔야 돼요. 노화를 촉진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스마트폰으로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건데요. 3시간 동안에 통근버스 안에서 자거나 쉬거나 뭐 창밖 보거나 이러지 않고 거의 휴대폰 좀 많이 보는 편이고 집에 와서도 1-2시간이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하루에 5-6시간 이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비단 화연님뿐만 아니라 현대인이라면 모두가 스마트폰에서 자유롭지 않을 텐데요. 좀 자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디지털 마약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의 어떤 뇌를 자극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파민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휴폰 콘텐츠를 보면서 이 도파민이나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다른 걸 할 때 뭐 의욕이 나지 않고 자꾸 이것들을 의미 없이 보게 되고, 또 이거를 보는 거는 우리의 뇌가 쉬는 시간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뭔가 불안정하게 흥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뇌가 쉴 수 있는 시간을 뺏고 이 자극적인 도파민을 탐닉하게 만들기 때문에 휴폰 콘텐츠는 좀 지양하는 게 좋죠. 또한 스마트폰은 수면을 방해하는데요. 자기 전에 한참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분 많으시죠? 취침 전 스마트폰을 보면 눈으로 빛이 들어와 시각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시각세포는 이것을 전기 신호로 바꿔 뇌로 전달하죠. 그러면 송과체에서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숙면을 취할 수 없게 되는데요. 수면 부족은 가속 노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노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다면적으로 우리의 삶을 관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수면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면적으로 내 삶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일단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나오죠. 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은 우리가 먹는 것들은 더 단 것, 초가공식품을 갈망하게 만들고 신체 활동은 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요. 그렇게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고, 또 수면 부족은 실제로 여러 내재 영양을 감소시킴으로써 수명도 좀 감소시키고요. 다양한 대사 질환이나 비만 이런 것들과 정말 직접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대로 늙고 병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재 역량이 깎여지면서 노쇠하고 병이 들고 죽거든요. 내재 역량은 얼마나 건강하게 나이 들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람이 가진 기능을 다면적으로 점수화한 것인데요.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의 삶은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역량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기능이 감소하면서 각 역량이 줄어들다가 총 합이 0이 되면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재 역량을 관리해야 하는데요. 질병이나 영양 상태, 운동 등의 건강 지표뿐 아니라 정신과 마음의 건강, 인생의 목적까지 두루 돌볼 때 진정으로 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답니다.